지난달 월급날 여러분은 자동이체로 S&P 500 ETF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같은 상품에 50만 원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직장인은 작년 대비 수익률이 30%가 넘었고 어떤 직장인은 고작 5% 남짓입니다. 같은 월급, 같은 투자 시기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바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어떤 섹터가 먼저 반응하는지, AI 붐이 실제로 어느 기업에 돈이 드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AI 투자 붐이 직장인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가 뭔지부터 정리하죠. 금리 인하는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진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은행 대출이자가 내려가고 기업은 더 싼 값에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걸까요? 2023년까지만 해도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에서 2024년 말 3%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중앙은행은 이제 경제 성장을 다시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AI 섹터에는요. 금리 인하 초기에는 성장주, 그 중에서도 테크 기업들이 가장 먼저 반등합니다. 왜냐면 이들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받기 때문이죠.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의 1억이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이 적어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AI 투자 붐이 겹쳐졌습니다. 2023년 챗GPT 공개 이후 전 세계 AI 투자액은 2024년에만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리고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은 AI 관련 기업에 돈을 몰아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AI 붐이라고 해서 모든 AI 관련 기업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돈을 버는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죠. 엔비디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가가 3배 넘게 올랐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GPU가 필수이고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들은 AI 서비스를 만들려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에게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고 돈을 법니다. 구독료 형태로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챗GPT를 자사 서비스에 통합하면서 주가가 2024년 한 해 동안 25%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AI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입니다. 팔란티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분석 기업들이 여기 속합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구간 중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A 직장인은 2023년 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에 각각 500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엔비디아 투자금은 1,800만 원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625만 원이 됐습니다. 총 수익률 142%죠. 반면 B 직장인은 AI 테마주라고 해서 국내 중소형 AI 관련주 5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각각 200만 원씩이죠. 그런데 이 기업들은 실제로 AI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AI 개발 중이거나 AI 도입 예정인 기업들이었습니다. 결과는 2024년 말 기준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8%, 오히려 손실을 본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핵심은 AI 밸류 체인에서 실제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구간을 정확히 파악했느냐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마다 칩을 판매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하지만 많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직 제품 개발 단계이거나 고객 확보 초기 단계입니다. 매출은 미래의 얘기죠.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유리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성장주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다음 사례를 볼게요. C.
직장인은 ETF로 접근했습니다. 국내 ETF 중 타이거, 미국 테크톱 10과 코덱스, 미국 AI 테크톱 10에 투자했죠. 타이거. 미국 테크톱 10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 빅테크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2024년 수익률은 약 28%였습니다. 나쁘지 않죠? 개별 종목 고민 없이 분산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직장인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ETF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점이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ETF 안에서 비중이 커집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5%씩 차지하면 나머지 8개는 쪼개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ETF 수익률은 결국 상위 2토 3개 기업의 수익률에 크게 좌우됩니다. 엔비디아가 200% 올라도 ETF 안에서 비중이 7%면 실제 수익 기여는 14%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직장인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TF를 기본으로 가져가되 엔비디아 같은 핵심 종목은 별도로 추가 투자했습니다. ETF로 전체 테크 섹터 흐름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고확신 종목으로 초과 수익을 노린 거죠. 결과는 2024년 수익률 45%.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ETF는 안전하지만 그 안에서도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보완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실패 사례도 봐야겠죠? 이 직장인은 2024년 초 금리 인하 기대감에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ETF에 투자했습니다. 이 ETF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AI 관련 중소형주 30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평균 시가총액은 5천억 원 정도였죠. 직장인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가 오른다. AI는 대세다. 그럼 AI 중소형주는 더 크게 오를 거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4년 이 ETF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8%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은 2024년 연초 6권 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2번만 인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끈질겼거든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리면 시장에서는 안전한 대형주로 돈이 먼저 몰립니다. 중소형주는 나중에 혜택을 받는 구조죠. 두 번째 이유는 실적입니다. AI 중소형주 대부분은 아직 매출이 미미하거나 적자 상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리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다릴 여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돈은 확실한 곳으로 몰립니다. 엔비디아처럼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으로요. 직장인의 실패는 단순히 종목을 잘못 고른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단계를 무시한 거죠. 금리 인하 초기에는 대형 성장주, 중기에는 중형주, 후기에 가서야 중소형주와 경기 민감주가 오릅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럼 2025년 현재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 중 어디쯤 와 있을까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아직 대형 성장주 중심 장세가 유효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한국 직장인은 지금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 변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투자 기간입니다. 당신이 이 돈을 언제까지 묵혀둘 수 있느냐가 전략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안에 써야 하는 돈이라면 ETF 중심으로 가되 변동성이 낮은 배당 ETF를 섞는 게 낫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큽니다. 2024년만 해도 나스닥이 한 달 사이 10% 출렁인 구간이 3번 있었습니다. 반대로 3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개별 종목 비중을 30~40%까지 높여도 괜찮습니다. AI 밸류체인에서 확실한 위치를 가진 기업, 예를 들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TSMC 같은 기업들이죠. 두 번째 변수, 리스크 허용도입니다. 당신은 원금의 몇 %까지 손실을 견딜 수 있나요? 만약 7% 이상 빠지면 불안해서 못 견딘다면 ETF 비중을 80% 이상 가져가고 개별 종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20~30%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면 고확신 개별 종목으로 초과 수익을 노릴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2024년 엔비디아는 연중 최고점 대비 27% 빠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팔지 않고 버틴 사람만 연말 수익을 가져갔죠. 세 번째 변수, 환율입니다. 한국 직장인은 원화로 월급을 받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달러 자산이 됩니다. 2024년 원달러 환율은 1,300원에서 1,450원까지 올랐습니다.
만약 환율이 10% 오르면 주식 수익과 별개로 환차익 10%가 추가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은 올라도 원화 기준 수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해외 투자의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환헤지 ETF를 선택합니다. 환율 변동을 막아주는 대신 해지 비용만큼 수익률이 약간 낮아지는 상품이죠. 환헤덥지가 유리한 시기는 금리 인하로 원화 강세가 예상될 때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달러 강세 국면이죠. 그럼 이 세 가지 변수를 종합해서 실전 포트폴리오 예시를 만들어 볼까요? 케이스 1. 투자 기간 3년 이상, 리스크 허용도 중간, 환율은 신경 안 쓴다. 이런 직장인이라면요. ETF 60%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으로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개별 종목 40%는 엔비디아 20%, 마이크로소프트 10%, TSMC 10%로 구성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AI 핵심 밸류 체인을 커버하면서도 ETF로 변동성을 관리합니다. 2024년 기준 예상 수익률은 35~40% 정도였을 겁니다. 케이스 2. 투자 기간 1년, 리스크 허용도 낮음, 환율 변동 부담스럽다. 이런 분이라면요. ETF 100% 구성하되 50%는 배당 성장 ETF, 30%는 S&P 500, 20%는 환해지 나스닥 ETF로 가져갑니다. 변동성은 최소화하면서 금리 인하 수혜는 받는 구조죠. 2024년 예상 수익률은 15~20% 정도로 낮지만 안정적입니다. 케이스 3. 투자 기간 5년 이상, 리스크 허용도 높음, 장기 복리 효과 극대화하고 싶다. 이런 공격적 투자자라면요. ETF 10%는 나스닥 100, 개별 종목 60%는 엔비디아 25%, 마이크로소프트 15%, TSMC 10%, 그리고 신흥 AI 소프트웨어주 10%를 섞습니다. 여기서 신흥 AI 소프트웨어주는 고위험이지만 비중을 10%로 제한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2024년 기준 이 포트폴리오는 50% 이상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연중 30% 변동성도 겪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리 인하와 AI 투자범 속에서 한국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인하는 성장주에 유리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을 골라야 한다. AI 투자붐은 칩 제조, 클라우드 인프라, 소프트웨어 순서로 돈이 흐르며 현재는 칩과 클라우드 구간이 가장 확실합니다. ETF는 안전하지만 수익률을 높이려면 고확신 개별 종목을 전략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 리스크 허용도, 환율 전망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금리 인하나 AI 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서 내 월급이 어느 구간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ETF만 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ETF 안에서도 어떤 기업이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면 결국 수익률은 운에 맡기는 겁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같은 ETF를 사더라도 어느 시점에 비중을 늘리고 줄여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금리 인하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강도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AI 투자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인프라 구축 단계지만 2026년쯤 되면 실제 AI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여러분이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비중을 칩에서 소프트웨어로 서서히 옮기는 거죠.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최소한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월급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고민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경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